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어제 목포신항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추모객 등은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면서 애써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녹이 슬고 종잇장처럼 찢어져 처참해진 선체 앞에 선 유가족과 추모객들. 애써 눈물을 삼키며 국화 한 송이를 단상 위로 내려놓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이죠. 지난 8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나 많은 시민들, 해외 동포들까지 원했던 부분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고. 진상규명 노력뿐 아니라 희생자 5명을 찾지 못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객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찹찹하고 좀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앞서 어제 오전 유가족 등은 목포항을 출발해 사고 해역으로다가 선상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8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목포신항에서는 서예 작가 55명이 참여한 손글씨 작품 102점이 전시되고 15일부터 사흘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16일에는 유가족 등이 참사 해역을 찾아 두 번째 선상 추모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전남 지역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선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확진에 따른 검사와 진료, 치료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인정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의 신속 항원 검사는 오늘부터 중단하고 PCR 검사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인 대구는 공급까지 넘쳐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김재노 기자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실거래가에다 표본으로 선정된 주택의 가격 변동, 매물 정보 등의 변수까지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지수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거래가 지수의 변동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되 여기에 매물 정보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으로는 공급 과잉과 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7,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2만, 내년에는 3만여 가구가 신규 입주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말 대구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고 최근 금리까지 인상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우선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매수 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거래 위축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 국면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와 주택담보 인정 비율 완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하고 대구가 판약이 다르죠. 대구는 아주 공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맞는 맞춤 전략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띠면서도 안정적인 가격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혹시 모듈러 교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장에서 만든 이동식 짜맞춤 건축물을 교실에 적용한 건데요. 울산에 처음 도입된 이 모듈러 교실이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방송국 박영하 기자입니다. 운동장 한쪽에 지어진 신축 교실에서 새학기부터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름하여 모듈러 교실. 공장에서 제작된 이동식 건물로 완공에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시설은 기대 이상입니다. 견고한 철골 구조에 스프링클러, 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 시설을 갖췄고 교실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전자칠판과 슬라이딩 도어,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됐습니다.
교실 면적도 일반 교실보다 커 학습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아이들 거리두기 하는 거에서 조금 용이한 것 같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 교실 공간이 넓어서 조금 좋은 점이 있고요. 이 학교의 모듈러 교실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울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반 교실 12개 등 16개 공간을 3학년 10개 반 262명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놀이터랑 가까워져가지고 쉬는 시간 때 빨리 나가서 놀 수 있어요. 다른 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아서 좋아요. 복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안전을 걱정했던 학부모들의 우려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졸업식 건물이라서 부실할 줄 알았는데 다 지은 걸 보니 강화유리나 내진 설계, 또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속속 들어설 전망입니다. 내년 7월 말까지 개방하기로 한 현대 청운중학교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300여 개의 모듈러 교실이 울산에 지어집니다. 모듈러 교실이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딛고 과밀학급 해소와 공사기간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봄철에는 꽃샘 추위로 인해서 과수 저온 피해가 매해 반복됩니다.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런 저온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전 대비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입니다. 배과수원입니다. 수술이 꺼멓게 변하거나 생기를 잃은 배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꽃이 얼어 죽은 겁니다. 과수나무 재배 4년 차인 이 농가도 지난해 입었던 저온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꽃이 피해를 보면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열린다 해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면은 꽃이 이제 약간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해서 꽃이 떨어지고 이제 꽃이 괜찮다고 싶다가 그 과실이 열린다고 해도 그 과실에 안에가 썩습니다. 그런 피해가. 지난해 봄철 저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90% 이상이 배와 사과 등 과수나무에 집중됐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최근 4년 동안 평균 피해 면적도 앞선 4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는데 올해 역시 기습추위가 예상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작물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금속성 연소 용기에 등유를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거나 철제 파이프 위 전동 모터에 날개를 부착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수장치에서 물을 뿜어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가의 형편에 맞게끔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연구 자체도 그리고 어떤 시기에 빨리 경보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농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최근 농촌진흥청은 실증 실험을 통해 입증된 열풍기의 더운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도 농가에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이 부족해진 국민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모두 9차례 운영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걸어서 영암 속으로 걷기 챌린지에 가입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이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식물 표본 전시관과 세밀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물 표본 전시관에는 지리산의 특산 식물과 사계절 야생화, 씨앗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식물 세밀화 전시관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오는 22일까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SNS로 남도 여행을 홍보하는 체류 여행객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행사로 광주와 전남 지역민은 제외됩니다. 광주시 동구가 봄철을 맞아 공식 SNS 계정을 이용한 사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레까지 진행되며 해시태그와 함께 동구의 봄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동구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방선거 경선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공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6일 지방선거 경선 후보 공모 기간에 광주는 183명, 전남은 639명의 후보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신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거쳐 컷오프를 진행하고 15일에서 18일쯤 경선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여성과 청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후보를, 또 후보 1명만 지원한 북구 2선거구와 5선거구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전남대병원 등과의 협진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선도할 차세대 정보 시스템 이스마트를 구축해 지난 1월 전남대병원에 이어서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오는 8월 빛고을 전남대병원 등에도 시스템 도입이 마무리되면 전남대병원 그룹 간의 진료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서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유기농 인증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 인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그동안 90%를 보조하던 재해보험료를 앞으로는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7,700여 유기농 인증 농가가 13,800여 헥타르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198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광주시가 동구 옛 도심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120억 원 등 283억 원을 투입해 동구 충장동과 동명동, 서남동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우범지역 인공지능 폐쇄회로 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와 유동인구와 차량 등을 조사하는 도시 데이터 수집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양궁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모레부터 22일까지 양궁 월드컵 경기장과 선수 숙소 주변 음식점 2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는 33개국 3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봄 기운이 가득했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무려 8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5월 하순 정도에 해당하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12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나주와 담양 11도로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광양은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6도, 강진 24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세 지역은 18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더위가 계속되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